공군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중사는 이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중사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선임의 추행에서 벗어난 후였습니다. 이중사는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뒤 가해자를 비롯한 부대의 회유와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대 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은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어떤 매뉴얼이나 규정의 유무보다는 그 안에 있는 군대 내 이제 조직 문화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군이 군대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말 남군과 같은 동료 군인으로 대우를 받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런 약간 조직 문화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여군들은 군대 안에 들어가면은 넌 여자가 아니야, 군인이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성성을 어떤 지우기를 의도적으로 이제 강요를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말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이 오면은 그 옆에 앉기를 강요받는다든지, 요즘에도 아예 없어지진 않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편으로는 여성성을 지우기를 강요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객체화된 여성의 역할을 수행받게 되는 게 되게 여군이 받는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군이 어떤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되게 그 조직의 어떤 집단을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래서 여군은 안 돼, 그런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그 안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공군 사건과 같이 이제 2차 피해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또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가지는 민감성? 그러니까 조직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좀 공통된 어떤 인식들이 다른 사조직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고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범죄가 좀 더 상습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특징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성폭력이고 가해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거는 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어떤 기본적 메커니즘이나 그런 군대 문화, 그다음에 조직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거는 이 조직이 얼마나 어떤 수준에 위치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대도 3년에 한 번씩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공개되지도 않고, 2018년에 이제 미투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군대 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고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주목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성범죄를 포함을 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대로 외부의 감시나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처리를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은폐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지휘관한테 많은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입건시킬지 말 것인지도 지휘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특히나 징계로 가게 되면 징계는 지휘관의 권한이거든요. 이중사 사망 사건에서는 보고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중사가 사망한 후 공군 군사경찰은 이중사의 사망을 단순 사망이라고 수정해 국방부에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이 같은 허위 보고는 유족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공군 군사경찰의 허위 보고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열흘가량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사건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군인이 보고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자기한테 책임 회피도 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계속 뭔가를 던지는 거거든요. 나는 했고 나는 했고 나는 했고 총장이 책임지세요인 건데 그거를 왜 중간에서 그렇게 잘라냈을까라는 건 좀 제가 했던 군 생활과 비추어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이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조사 자체는 너무 미진했고요. 왜냐하면 3월 2일에 사고가 있었고 3월 5일인가 4일쯤에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스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통상 그 피해자 조사 내용이 명확하면 가해자를 바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도 시간이 벌써 걸렸고 그 사이에 가해자는 계속 접촉하고 부대에서는 계속 합의나 이런 것들을 종용하고 그런 분위기 여전히 만들어져 있고 피해자는 계속 내몰리는 거죠. 계속 내몰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어느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선택들을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들이 되잖아요. 그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감정들이었을지는 저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드러난 사망건들로만 좀 따져봤을 때 2014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신고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두 건은 신고가 안 됐었어요. 그냥 측근한테만 얘기하거나 내가 어떤 유서로서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신고가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신고가 됐는데 일이 더 엉망진창으로 굴러가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수사 대상에만 올라와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부대들을 가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아니면 뭐 핵심 부서는 그냥 조사만 하고 압수수색은 긴급으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저희 업무 갈게요 해서 하는 건 조사가 아니죠. 그냥 그거는 무슨 지도 방문이죠. 지도 방문.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기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낱낱이 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군대 내 성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또 열쇠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기나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해 여군도 있습니다. 상관 2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7년 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해군 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력 사건입니다. 1심 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혀 현재 대법원 판단을 2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공대위 측은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피해자분은 그 함정 근무를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신입 장교, 초임 장교였는데 근데 이제 그 직속 상관이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 이제 수차례 이제 성폭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분은 성소수자였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상관들에게 다 알렸는데 보호를 위해서 이제 알렸는데 오히려 이제 그 1차 가해자는 너가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이제 그런다 이런 식의 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면서 가해를 하기도 했고 근데 그 결과로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함장에게는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함장이 피해자의 어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또 한 번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서는 그 1차 가해자에겐 징역 10년, 그리고 2차 가해자에게는 징역 8년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2018년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모든 가해자들이 다 2명의 가해자들이 다 무죄가 되는 정말 극악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심과 2심이 판단한 어떤 폭행 협박의 기준이 달랐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하여 가늠하는 것을 처벌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제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제 가해자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로도 폭행 협박을 사용했다고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2심 같은 경우는 이 폭행 협박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밀치거나 어깨를 이렇게 누르거나 하는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가 저항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행위인데 왜 저항을 하지 않았냐.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장교인 상황에서 직속상관이라면은 굉장히 그 상명하복 질서와 위계가 뚜렷한 군대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함정 안에서 사실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함정 안에서. 대법원 판결이 2심 선고가 맞는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더 이상 군 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올 거고 가해자가 지금 어떤 전역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이 더욱 중요하고 정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달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판결이 또 이 공군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이 외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성폭력 관련해서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민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대신에 집행유예 선고율은 또 높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법원이 이번에 이제 판결문 공개를 했잖아요. 최근부터. 근데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온정주의식 어떤 사고방식이 작동이 돼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를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구조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기본이잖아요. 입법 기능, 사법 기능, 행정 기능이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가 견제를 하는 역할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군대라는 조직은 사법권이 행정권 내에 들어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더 나가서 수사 자체부터 다 이양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심 법원까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민간으로.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피해자가 초반에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조사를 받아서 어떤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진술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기소가 될지, 재판 1심이 어떻게 될지 2심이 어떻게 될지 다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군대 내 입김이 작용하면 2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절대 뒤집어질 수가 없죠. 군인권 보호관 제도라고 일종의 이제 옴부즈만 제도인데, 이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설치에 대한 근거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군이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 이번 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